와,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맡은 광고 퍼포먼스 3본부 팀 김경연 구영 대리입니다. 왕. 네, 오늘은 이렇게 3월 첫 라이브고 네. 영님이랑 처음 이렇게 라이브를 해보는데 저희 오늘 주제가 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운동기구 시장 매출을 만드는 미디어 믹스 구조라는 주제로 네, 메타랑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운동기구 업종은 사실 다른 커머스 카테고리랑 좀 다른 유형이잖아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운동기구라고 하면은 조금 객단가가 높고 그리고 이제 구매 관여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설계를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기구 업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기구 업종의 특징. 그래서 우선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은 우선 객단가가 높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이게 딱 이거 괜찮네 하고 들어가 보면 한 10만 원, 20만 원대 어떤 업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높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용님도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리고 보았을 때 좀 뜨는 운동 기구들이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보통 이제 쇼핑 같은 거에서 광고로 뜨는 걸 보면은 약간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 맞아요.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자전거나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붙여놓고 할 수 있는 티닝 디핑 철봉 막 이런 것도 많이 뜨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헬스장이라는 다른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약간 구매 여정이 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촘촘한 광고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은 운동기구 업종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선 구매 지연이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쵸. 구매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지 않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뭐 카피나 소재로 좀 계속적으로 리타겟팅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겠죠? 네. 세 번째는 그리고 단품 구매로 끝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이거는 또 그 기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철봉 세트 같은 경우에는 철봉을 딱 붙여놓고 그냥 뭐 장갑 같은 거를 또 살 수도 있겠지만 뭐 또 덤벨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또 그 안에 있는 매트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매트를 사면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트를 사면 또 밴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덤벨을 사면 그에 맞춰서 필요한 밴드나 뭐 매트 등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를 구성하는 거나 혹은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배송비나 이제 부피 이런 게 좀 크게 고려가 되죠. 아무래도 되게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이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혜택 같은 거를 구성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이런 식으로 광고 카피를 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광고의 핵심 전략을 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에 대해서 한번
영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음, 위에 4가지 것들을 참고해서 운동기구 광고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네. 기구를 팔지 말고 운동할 수 있는 시작 환경을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사실 운동기구 업종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진짜 실제로 광고주분이 이제 운동기구 업종을 제가 맡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비자들한테 이 운동 시장 환경에 대해서 너가 헬스장 갈 필요 없이 그 집에서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는 그렇게 카피를 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 업종의 핵심은 기구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기구를 사면 이런 너에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품 중심의 광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 시작 구성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단순하게 기구를 판매하는 광고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느낌에 좀 더 함께하는 문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홈트 시작 4종 세트라든지 4종 세트. 네. 아니면 전신 운동 스타트 패키지 이런 문구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음 구성, 뭐 세트, 패키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이런 게 좀 효율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덤벨 하나에 뭐 19,900원, 뭐 10만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 이게 묶음 구성으로 이제 운동 시작 구성을 좀 구성해보는 느낌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SA랑 DA 전략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A 전략. SA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SA라는 이제 이 광고의 핵심은 네. 이미 필요한 사용자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그쵸. 방식이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고는 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성 제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SA 광고는 그 전반적으로 운동기구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이제 통용되는 얘기이긴 한데 되게 그 치열하잖아요. 어쨌든 네이버 파워링크만 봐도 CPC 단가가 운동기구도 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내용은 우선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품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여정이 굉장히 길고 너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좀 제대로 나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품만 노출하는 게 아니라 세트 단위로 아니면 배송비 같은 거를 혜택으로 묶어서 노출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트 단위 상품을 기본값 그리고 무료 배송이나 뭐 혜택 같은 거를 묶음으로 연결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검색해서 온 유저들한테 우리 상품의 소구점이 제대로 드러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홈트 시작 4종 세트 해가지고 좋은 SA 소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확장 소재 같은 것들도 네이버 쇼핑 검색에 확장 소재다. 톡톡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구매 여정이 굉장히 길면은 소비자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톡톡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확장 소재들을 무조건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단품 비교가 아니라 구성을 차별화하는 거에
중점을 두셔라. 어차피 굉장히 가격이 비싼 그 운동기구 제품들은 가격으로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만 봤어도 막 쿠팡 같은 데에서는 되게 싸게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 가격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면 구성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고 우리 제품을 샀을 때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DA 전략도 말해볼까요? 네, 우선 DA 전략은 검색 광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유저들과는 다르게 관심이 있는 유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 검색하지 않았고 타겟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도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은 다른 경쟁사에 대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 DA 전략은 아직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머신러닝이 도는 그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노출하는데 우리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 자체가 구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모호한 사람들에게 노출함.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세팅단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노출하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소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 전략이라고 하면은 DA 소재 전략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DA 소재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운동을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운동을 미루는 심리를 좀 자극하는 문구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연초에 헬스장이 되게 잘 되잖아요. 맞죠.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까지 뭐 미뤘던 운동을 새해에 다시 시작해보자. 약간 이런 걸로 좀 사람들의 달라지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건드려 주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작 장벽을 좀 낮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장벽을 낮춰주는 메시지. 영님은 헬스장 많이 다니시나요? 저도 종종 다니는 편입니다. 종종. 근데 저는 안 다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헬스장 가기가 되게 좀 비용적인 것도 부담이 되고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트라는 그 헬스 용품에 대한 그 니즈가 이런 사람들한테 더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장벽을 좀 많이 낮춰주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좀 카피 예시 같은 것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예를 들면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완성, 하루 3분, 5분 완성, 이런 거 되게 허들이 낮아지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뭐 한번 아이디어 있나요, 혹시? 또 이제 올해도 운동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지. 이런 문구라든지 올해도 운동 미루고 계신가요? 이런 것처럼.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영상 소재를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운동 업종을 하는데 대부분 이미지 소재보다는 영상 소재에서 좀 더 반응률이 높아요. CTR도 더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그 과정이 운동기구는 사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영상 소재에 많이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 소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영상 소재를 많이 활용해 보는데 그 내용에는 운동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출,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기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녹여낸 영상 소재가 반응도가 더 높다. 그래서 이미지 소재보다는
영상 소재가 더 높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를 만들 때 단순히 소재 팁 단순히 뭐 예를 들면은 몇 센치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철봉이다. 네. 치닝 디핑 철봉 사용해 보셨나요 혹시? 네. 집에 있어서 한 근데 번씩 써본 것 같습니다. 딱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제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몇 센치다, 몇 센치 인지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사이즈 규격이 있고 이거는 어느 가정용에서든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몇 센치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어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센치다. 이거는 얼만큼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어필보다는 이걸 해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효과. 효과를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 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운동기구 업종 자체가 객단가가 되게 높기 때문에 구매 여정이 굉장히 길죠. 네. 그렇기 때문에 SA랑 DA 쪽에서는 그 꾸준한 리타겟팅이나 그리고 세분화된 키워드 가지고 선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운동기구 업종의 특징에 객단가가 높고 구매 지연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로 하여금 욕구를 이렇게 건드리는 카피 멘트를 좀 잘 정리를 해서 그 설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단품 중심 말고 홈트 시작 4종 세트나 전신 운동 스타트 패키지 같이 묶음 단위 세트 구성을 해서 운동 시작 환경을 팔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A 전략에서는 또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 네, SA 전략에서는 이제 필요를 느낀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단품 노출보다는 세트 상품을 기본값으로 해서 객단가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확장 소재나 톡톡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구매 여정이 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경쟁사와 달리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가는 제품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써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세부 키워드 선점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생각나는 운동기구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는 메인 키워드잖아요. 되게 네.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세분화돼서 뭐 어떻게 가벼운 설치하기 좋은 설치 편한 실내 자전거 이런 거 비조립식 실내 자전거. 또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좁은 방 실내 자전거 이런 걸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좀 딱 특정 그 페르소나를 맞춤으로 저격한 세부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설치가 편하다는 거 우리가 타 경쟁사 대비 이런 면이 더 좋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점을 해가지고 이것부터 좀 1순위를 먹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자체가 커리량이 좀 시즌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좀 커리량이 좀 높아지는 경우는 저의 광고주 같은 경우는 좀 여름이나
겨울 같은데 좀 높아지거든요. 홈트 기구기 때문에 여름이면 좀 가기 귀찮잖아요. 너무 더워서 헬스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리량에 따른 시즌별 전략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커리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가지고 시즌별 유동적인 키워드 선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리량이 시즌별 키워드 전략을 다르게 두기. 입찰가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DA 전략도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SA와 다르게 구매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유저들한테 노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재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색 광고랑은 다르게 구매 의도가 모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제 올해도 운동 미루고 계신가요? 같은 문구로 운동 미루는 심리를 자극하고 또 이제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하루 5분 완성 같이 이제 시작 장벽을 낮춰주는 메시지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 소재보다는 영상 소재가 반응도가 더 좋기 때문에 운동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소재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소재 기획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우선은 그 연출하는 것 자체도 이제 마케터랑 상담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 소급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뽑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실내 자전거인데 우리의 강점은 실내 자전거인데 되게 설치가 편하고 좁은 방에서 하기 좋다. 이게 소급 포인트예요. 그럼 이걸 타겟으로 좀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 타겟이 만약에 20대 여성이다 하면 20대 여성은 이렇게 조립하고 좀 무거운 것들을 좀 잘 못 드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가 용이하다. 이런 거를 중점으로 어필하고 뭐 40, 50대 여성이다. 그러면 뭐 이분들은 운동량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것들도 20대보다 아무래도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하루 뭐 15분만 투자해서 젊음을 유지하자.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타겟별로 좀 시나리오를 설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타겟별로 시나리오 설계. 그래서 CTA 문구를 조금 다르게 소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롱폼 같은 거를 한 1분 이상 되는 롱폼을 좀 만들어서 소급 포인트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촬영만으로도 한 10가지의 숏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편집으로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광고주분들이랑 이번에는 이런 포인트를 살려서 편집을 해보고 CTA 문구는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보자 해가지고 좀 A/B 테스트를 해요. 이 숏폼에서는 어떤 타겟들한테 반응이 올라오는지 그런 거를 다 베리에이션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남은 그 히어로 소재들로 좀 돌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좀 제가 이제 현업에서 좀 느낀 게 그 이런 영상 소재 제작하는 게 되게 리소스가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긴 롱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편집점을 좀 다르게 하고 CTA 문구를 다르게 해서 계속 베리에이션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제작을 많이 하는 거는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리소스가 많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별로 시나리오를 설계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사항이 없으면 저희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기구 시장에서 매출을 만드는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네임카드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본부 팀 김경연 구영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